안녕하세요. 이번에는요, 제호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지호 삼계탕이라는 프랜차이즈점을 가보면요, 삼계탕을 먹고 나면 이제 탕이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호탕이에요. 제호탕인데, 그게 이제 왜 궁중에서 이렇게 먹던 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임금이 먹던 탕인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 기사는, 한동화라는 한의사분의 칼럼을 보았어요. 그래서, 한동화의 시기보감이라는 겁니다. 여름철 더위도 찬속도 달래는 만능 음료 제호탕. 한동화 한의학 박사, 한동화 한의원 원장이시죠. 자, 지난주 칼럼에서는 왕들의 여름철 보양 음료로 생맥산에 대해서 알아봤다. 하지만 생맥산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진 왕들의 여름철 보양 음료가 있다. 바로 제호탕이다. 이번 주 칼럼에서는 제호탕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호탕은 과거 왕들이 복용했을 뿐 아니라 신하들에게 여름철 하사품으로 만들어주기도 했다. 한국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통해 검색해보면 조선왕조실록에는 대호탕이 14회 나오고 승정원 일기에는 37회 나온다. 승정원 일기에는 날이 이처럼 더우니 안에서 제호탕을 내리겠다. 대신들은 물러난 뒤에 기다리도록 하라. 고종 7년, 1220년, 음력 6월 29일, 그렇게 말을 했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이 오늘 같은 더위는 금년 들어 처음이다. 경조 20년, 1796년 음력 7월 3일이라고 하면서 제례를 담당하는 신하들에게 제호탕과 청심원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홍제전서에는 영조에 의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목말라 하자 신하 임성이 제호탕을 올렸다는 기록도 있고, 정조 때 홍구경은 단오절에 정조의 왕비의 효의 왕후에게 제호탕을 올리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있다. 제호라는 이름은 원래 우유에서 얻어진 음식을 말한다. 우유를 발효시켜 락, 대호를 만들 수 있다. 우유를 불에 끓여 졸인 후 따뜻한 곳에 발효시키면 유락이 만들어진다. 유락은 요거트나 치즈의 중간 정도 된다. 이때 막이 뜨는데, 이것은 수이다. 수는 일종의 버터다. 또 마지막에 얻어진 기름처럼 엉긴 액체를 제호라고 한다. 제호는 오미 중에서도 최상의 맛을 내는 음식으로 평가된다. 불가에서는 부처님의 숭고한 경지를 뜻하기도 한다. 본초 강목에는 불경에서는 젖으로 락을 만들고, 락으로 술을 만들고, 수로 제호를 만드는데, 색은 황백색이고 떡으로 만들면 맛이 매우 달고 기름지다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제호탕에는 실제 제호가 들어가지 않는다. 단지 제호처럼 최고의 탕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제호란 이름은 최고의 찬사다. 동의보감을 보면 제호탕의 출전을 국방으로 적고 있다. 여기서 국방은 14세기 원나라 때 주진영의 국방발의를 말한다. 국방발의는 송나라 11세기 때 편찬된 화제국방의 단점을 보완해 지은 책이다. 참고로 동의보감에 화제국방은 제방으로 출전을 적고 있다. 국내 서적으로는 동의보감에 앞서 간행된 의방 유치에 처음 기록돼 있다. 내용을 보면 소화시키며 비장을 돕고 더위를 물리치며 갈증을 그치게 한다. 도움만 있지 손해는 없다. 호강의 평장과 승상 벼슬아치들은 매년 삼복의 이탕을 미리 준비했으니 이름하여 제호다. 다닐 때 장차 허리에 차고 다니다가 혹은 끓여서 먹거나 얼음물에 타 먹거나 임의 용지한다라고 했다. 개호탕은 어느 정도 벼슬이 있으면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제호탕에 들어가는 그죠? 원재료죠. 자, 그래서 맨 위부터 요거
요거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죠. 시계 반대 방향은 요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오매죠. 오매. 그다음에 요게 초과, 요게 사인, 그다음에 이게 백단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매, 초과, 사인, 백단향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어탕은 더위를 식히고 갈증을 먹게 한다. 의휘에는 여름철에 우물물에 타서 복용하면 기가 맑아지고 막힌 것이 풀어지는 것이 이 약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라고 했다. 동의보감에는 더위를 먹어 생긴 열을 풀고 온가를 먹게 한다. 오매육 한근, 초과 한근, 사인, 백단양 각 다섯 돈을 곱게 가루를 내고 꿀 다섯 근을 넣어 약간 끓이면서 고르게 저은 것을 사기 그릇에 담아두었다가 찬물에 타서 먹는다라고 했다. 이렇게 만드네. 이게 이제 원래 제호탕을 이렇게 만드네요. 오메육이라고 하는 것은 매실입니다. 매실인데요. 어, 이때 이제 오메육을 얻기 위해서는 오메를 먼저 물에 담갔다가 약간 말랑거리면 꺼내서 씨앗을 제거하고 육질만을 말려서 가루로 낸다. 다른 원재료는 쉽게 가루 낼 수 있다. 만드는 방법으로는 꿀을 제외한 재료들을 가루낸 후 먼저 꿀을 약한 불로 끓이면서 재료에 가루를 넣고 고루 섞은 후 그릇에 넣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면 된다. 복용할 때는 시원한 물에 타서 먹어도 되고 무더운 날씨나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은 얼음을 몇 개 넣어도 좋다. 반대로 속이 냉한 체질은 따뜻한 물에 타서 먹는 것을 권장한다. 제어탕을 만들 때 꿀 대신 조청을 이용해도 좋다. 사실 요즘 꿀은 대부분 서양 벌꿀이 많아서 제대로 된 꿀이 아니라면 차라리 조청이 낫다. 과거 궁궐에서 제어탕에 가짜 꿀을 섞어 만들어 올려서 감독을 소홀히 한 어이가 처벌받았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서양 벌꿀이 아니고 사양 벌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양 벌꿀. 그래서 제호탕 재료를 끓여 보관해 놓고 복용할 때 꿀을 타서 먹어도 좋다. 하지만 끓이면 향이 달아난다. 제호탕의 재료를 보면 향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 향들 또한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기운을 소통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끓여서 먹는 것보다는 가루내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 먹을 때도 입안에 오래 머물고 향을 느끼면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 제우탕은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한다. 또 여름철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에 도움이 된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오메는 특히 장염, 설사에 좋다. 따라서 여름철에 상한 음식, 냉음료나 차가운 과일 등으로 인한 배탈에는 미지근한 물에 타서 먹으면 도움이 된다. 생맥상과의 공통점이라면 소병, 즉 더위를 먹었을 때 좋다. 다만 생맥상과 제호탕은 활용에 차이가 있다. 생맥산이 여름철 기운이 없으면서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경우에 좋다면 제어탕은 더위나 갈증을 풀고 식중독을 예방한다. 무력감이 심하다면 생맥산이 좋다. 제어탕은 기운이 나게 하지는 않는다. 찬 것을 많이 먹어 속이 불편하다면 제어탕이 좋다. 덥다고 무작정 얼음 음료만 찾지 말고 제어탕을 만들어 먹어보자. 제어탕은 여름을 건강하게 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제어탕을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왕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올여름은 왕처럼 건강을 이겨내 보자. 까지입니다. 예, 저도요, 제어탕을 처음 접한 거는요, 그 지호 삼계탕 집이었어요. 지호 삼계탕은 뭐냐면은 말씀 그대로요, 한의사분이 삼계탕집을 연 겁니다. 한의사분이 삼계탕집을 열어갖고요. 아, 이거 본의 아니게 지호 삼계탕, 광고가 되네요. 근데 그 한의사분이 삼계탕집을 열었는데요. 굉장히 그 약재나 이런 것들이 한의학 비법을 갖다가, 네, 이렇게 처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삼계탕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먹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제호탕이 나왔어요. 제어탕이 나왔는데 굉장히 뭐냐면은 먹고 나서 제어탕을 한 잔 마시면 굉장히 이게 속이 좋더라고요. 속이 좋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굉장히 속이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서 제가 제호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예, 이게 임금님이 마시던 차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이 콘텐츠를 보시고요. 제호탕 한번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